격 칼럼입니다. 페레이라가 안칼라이프를 쥐잡듯 제압하며 다시 한번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사실 안칼라이프는 리매치 전부터 매니저인 알리의 도움을 받아 꽤나 입을 털었죠. 물론 경기 흥행과 자신감을 위한 퍼포먼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페레이라 입장에선 오히려 동기부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패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고 조롱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디며 다시 돌아와 승리했기에 이번 복수극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UFC 리벤지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고 통쾌한 복수가 또 있었을까요? 이래서 페레이라가 괜히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만약 안칼라이프가 페레이라와 비등비등하게 5라운드 풀타임 혈전을 벌였다면 UFC가 라이벌 구도를 만들며 3차전까지 이어갔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다릅니다. 1라운드부터 무기력했고 기세, 실력, 타이밍, 스타성까지 모든 면에서 탈탈 털린 안칼라이프는 더 이상 페레이라와의 싸움은 꿈도 못 꿀 상황이 되어버렸죠. 페레이라 역시 3차전이 주어져도 붙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현재 벨트를 다시 손에 쥔 시점, 마지막 전성기자 레거시를 완성할 골든타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라이트 헤비급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데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라이급에서 한 번만 더 싸워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다음 상대는 울버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수풀이 좁은 체급이기에 프로아즈카와 3차전을 바로 추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경기 양상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UFC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울버그와 새로운 매치업을 만들어 흥행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레이라의 나이와 누적되고 있는 부상 데미지입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시기이기에 그는 빠르게 헤비급으로 올라가 역사적인 세체급 재패를 이루고자 하는 듯합니다. UFC 320이 끝난 직후 그는 인터뷰에서 헤비급 월장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죠. 게다가 놀랍게도 이번 경기가 끝난 뒤 백악관 대회에서 존 존스와 싸우자고 콜아웃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스의 형이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그 콜아웃은 잠시 미뤄졌다고 하죠. 이렇듯 페레이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존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선물 같은 타이밍입니다. 존스는 이전부터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스타이자 라이급 챔피언인 페레이라가 직접 콜아웃 해준다면 흥행과 명분, 승리 가능성, 백악관 주인공이 될 기회 등 모든 걸 다 잡는 그림이 완성되죠. 다만 가족 관련 이슈가 정리되고 일정이 조율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데이나가 페레이라를 바로 헤비급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회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울버그와 한 번의 방어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발가락 부상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만약 부상 회복이 늦고 존스전이 백악관 대회에서 성사된다면 페레이라는 중간 경기를 생략하고 바로 헤비급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버그전, 존스전 또는 헤비급 타이틀전 순으로 이어질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다만 울버그전은 팬들 입장에선 큰 기대가 되지 않는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페레이라가 라이급의 강자들인 라운트리, 안칼라이프, 프로아즈카, 자마에릴 등 타격 장인이란 장인들은 모두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울버그 역시 타격 스타일의 파이터라 결국 또 하나의 방어전 느낌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팬들도 이제 슈퍼스타의 새로운 도전을 보고 싶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UFC 입장에서도 페레이라가 보여준 헌신과 흥행력이라면 충분히 역대급 시나리오를 짜줄만 합니다. 그의 나이로 봤을 때 앞으로 많아야 두세 경기 정도 남은 것 같죠. 다만 헤비급 상성만 보면 존스는 페레이라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존스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레슬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죠. 페레이라는 존스급 레슬러를 단 한 번도 상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릴가네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페레이라의 타격은 예술이지만 몸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직선적이라 레슬러들이 특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헤비급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해볼만한 상대는 시릴가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타격이 뛰어나지만 그래플링이 약하고 또한 서로 타격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크죠. 반면 아스피날은 젊고 빠르며 오히려 존스보다 페레이라에게 더 까다로운 상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헤비급의 피지컬 자체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그 체급에 맞춰 준비해도 본인의 기량을 90% 이상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이제 막 끝나고 다음 행보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존스의 가정사 회복과 곧 열릴 헤비급 타이틀전 일정도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페레이라가 원하고 존스가 원한다면 백악관에서 둘이 만날 확률은 99.9%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레이라는 자신은 UFC에 헌신했기에 굳이 벨트를 내려놓지 않아도 월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체급 정체를 막기 위해 결국 벨트를 반납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석이 된 타이틀을 두고 프로아즈카 대 울버그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죠. 안칼라이프도 있긴 하지만 알다시피 데이나가 그에게 기회를 줄 확률은 낮겠죠. 그건 UFC 입장에서 라이급을 망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시점 중요한 건 페레이라가 다시 왕좌에 오르며 중량급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페레이라가 있을 때 UFC가 빛나네요. 과연 그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까요?